예,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확률의 덧셈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의 키포인트는 확률의 덧셈, 배반 사건, 그리고 여사건이 되겠습니다. 확률의 덧셈, 어떤 사건 A와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되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사건은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알아봤죠? 예, 그래서 A라는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했고 B라는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A와 B의 합집합, 이것의 의미는 A 또는 B라는 사건이 되겠고요. A or B. 예, 그래서 이 등호 왼쪽의 의미는 A 또는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되겠고요. 좋아요. 그래서 A 또는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빼기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 즉 A and B의 확률,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래 그림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A 또는 B의 확률을 구하는 것은 이 면적을 구하는 것과 같고요. 이때 A의 면적 더하기 B의 면적 하면은 교차하는 부분에서는 두 번 카운팅하게 됩니다. 예, 중복해서 더하게 되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 교차하는 부분을 한번 빼줘야만 한다는 의미, 이 그림을 통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 사이에 교차하는 부분이 없다면, 그러니까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면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 되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A or B의 확률은 깔끔하게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빼기 항이 없어요. 그러면 아래 그림을 보자면 전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A의 면적 더하기 B의 면적 하면 되겠죠? 교차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빼기 항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A, B, C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서로 배반 사건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A와 B 사이에 교차하는 부분이 없고요. A와 C도 교차하지 않고 B와 C도 교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고 사건 A, 사건 C도 동시에 발생할 수 없고 사건 B와 사건 C도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건 A 또는 사건 B 또는 사건 C가 발생할 확률은 단순히 사건 A의 확률 더하기 사건 B의 확률 더하기 사건 C의 확률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래 벤 다이어그램 그림을 보자면 그렇죠.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구할 때 각각의 면적을 가져다가 단순히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응용 사례가 있는데요. 여사건의 확률. 어떠한 사건 A가 있을 때 이것의 여사건 A가 아닐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사건 A가 아닌 사건, 여사건은 A 파워 C와 같이 표기합니다. 그러면 사건 A의 확률과 여사건의 확률 사이에는 다음 관계가 성립됩니다. 사건 A와 사건 A의 여사건의 합집합은 표본 공간이 되고요. 그래서 A와 A가 아닌 부분 서로 더하면 표본 공간이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아래 그림을 보겠습니다. 아래 벤 다이어그램을 보니까 S는 표본 공간 전체가 되겠고요. 이 중에서 A인 부분과 A가 아닌 부분 서로 더하면은 전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관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 경우 덧셈 법칙을 적용해서 A 또는 A의 여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단순히 A의 확률 더하기 여사건의 확률이 되겠고요. 그렇죠? 교차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빼기 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표본 공간의 확률 1과도 같습니다. 이런 경우 A의 확률을 계산할 때 1 빼기 A의 여사건의 확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겠죠? 굳이 왜 이런 수식을 가지고
A의 확률을 계산하냐? 가끔은요, A의 확률을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A의 여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 이 수식을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예, 그러면 다음과 같은 물음이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5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적어도 1개가 앞면이 나올 확률은? 예, 5개 동전이 있는데 그 중에 적어도 1개가 앞면이 나올 확률.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그런데요, 다음과 같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1개가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이것의 여사건 AC는 모든 동전이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 되겠죠. 그런데요, 적어도 1개가 앞면이 나오는 사건 A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하고요. 여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예, 그래서 여사건 모든 동전이 뒷면이 나오는 사건에 대한 확률은 2의 5승분의 1이 되겠고요. 이것이 왜 2의 5승분의 1이냐?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런데 5개의 동전에서 똑같이 뒷면이 나온다는 것은 5개의 2분의 1 확률을 서로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2분의 1의 5승은 32분의 1이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보았던 이 수식을 사용해서 예, 사건의 확률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A의 확률이죠. 사건 A의 확률. 예, 그래서 사건 A의 확률은 1 빼기 여사건의 확률, 즉 1 빼기 32분의 1, 32분의 3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물음이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춰두고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문제, 하나의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 또는 or 또는이죠. 3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은? 예, 그러면 이것을 집합을 사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는 다음과 같은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2와 4와 6을 원소로 하는 집합,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 B는 다음과 같이 3, 4, 5, 6을 원소로 하는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짝수 또는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다음과 같은 합집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또는 B, A or B, A와 B의 합집합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이 경우 2, 3, 4, 5, 6을 원소로 하는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확률의 수학적 정의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어요. 예, 그래서 주사위 하나를 던졌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개의 눈이 있기 때문에 6가지죠. 6이죠. 예, 그래서 6이 분모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분자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짝수 또는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5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6분의 5가 되겠고요. 예, 이렇게 집합을 사용해서 답을 구해봤고요. 그런데 대신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확률의 덧셈 법칙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A의 확률은 6분의 3 또는 2분의 1이죠. 왜냐하면 짝수가 될 확률, 전체 6가지 중에서 3가지 가지의 수가 있으니까 6분의 3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3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 B의 확률은 6분의 4가 되겠고요. 3, 4, 5, 6, 4가지 가능하니까 6분의 4죠. 그리고 짝수면서 3 이상이 나올 확률,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은 4와 6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확률과도 같고요. 예, 4와 6이
바로 짝수면서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예, 그래서 두 개의 원소가 있기 때문에 이 확률은 6분의 2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확률의 덧셈 법칙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A or B죠.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 그런데 오른편에 여기서 준비해 놓은 이 수치들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어요. 예, 그래서 A의 확률은 6분의 3. 그렇죠? 그리고 B의 확률은 6분의 4 대입을 하고요. 빼기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은 6분의 2죠. 그래서 빼기 6분의 2 하면은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확률의 덧셈 법칙을 적용해서 이전 스텝 C에서 얻었던 답과 똑같은 답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 문제 100명의 학생 중 혈액형이 O형, A형, B형, AB형인 학생이 각각 29명, 41명, 18명, 그리고 12명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O형이거나는 or이죠, or. A형일 확률을 구하여라. O 또는 A일 확률을 구하여라. 예, 이 경우에도 우리가 확률의 덧셈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형일 확률은 100명 중에 29명 있으니까 100분의 29가 되겠고요. A형일 확률, 혈액형이 A형일 확률은 100명 중에 41명 있으니까 100분의 41이 되겠고요. 그런데요, 혈액형은 동시에 O형이면서 A형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O형과 A형이 교차할 확률, O형과 A형의 교집합의 확률은 0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혈액형이 O형일 사건과 혈액형이 A형일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 되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O형이거나, 이것은 이거나예요. and가 아니라 or. O형이거나 A형일 확률은 O형의 확률 더하기 A형의 확률 빼기 제로예요. 교차항이 없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100분의 29 더하기 100분의 41, 즉 10분의 7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